자, 이제 저희 2질편 하겠습니다. 2질편 용도지구 하겠습니다. 용도지구와 용도구역부터 해서 쭉 나가겠습니다. 용도지구 이제 시험에 한 문제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기본 보십시오. 자, 용도지구 지정합니다. 용도지구 해서 보시면 용도 지역 제한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다 정해져 있죠. 용도 지역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요 용도 지역 다 정해져 있는 요 장소 안에 일부입니다. 일부 장소에 대해서 이 용도 지역에 있는 요 제한들을 또다시 뭐 강화한다. 또는 뭐 완화 필요할 때 가장 그 장소 일부 장소에 대해서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 딱 정하면 일부 장소에 또 다른 또 제한하거나 또 제한을 완화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요 정해진 일부 장소에 또 다른 제한을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 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구도 딱 첫 번째입니다. 지구의 종류, 구분입니다. 구분. 요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용도 지구의 지정 절차가 또 무엇이냐랍니다. 또 세 번째 정해지면 행위 제한 사항이 또 무엇이냐 이렇게 또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 지구의 종류죠. 종류는 크게 보시면 10가지가 있다. 10가지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선 경미 해서 제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웁니다.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입니다. 취락지구와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하고 그 다음에 방제지구하고 방화지구와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해서 총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고경미, 보시치계, 방특 이렇게 또 많이들 외우십니다. 자, 높이 제한하자 고도지구 있습니다. 또 경관 제한하자 경관지구, 미관도 제한해보자 미관지구, 무엇을 보호하자 보존지구, 또 특정 시설 보호하자 시설보호지구 이렇게 구분합니다. 또 취락 형성을 정비 도와주자 취락지구, 개발 진흥지구, 개발을 집중 육성하자 개발진흥지구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재해를 방어하자 재해방어 방제지구, 방제지구입니다. 그다음에 화염 확산을 방어하자 방화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해서 총 10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경미, 보시치계, 방특 이렇게 부릅니다. 자, 고도 다시 이것이 고도지구 보시면 최고고도, 그 다음에 최저고도 고져 있습니다. 경관 자소시, 자연경관, 수변경관, 기가지경관, 미관지구 역일중, 역사, 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또 중심지 미관지구, 그 다음에 보존지구, 역중생,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지구 이렇게 구분하죠. 시설 보호하자 학구항공, 학교시설, 공용시설, 그 다음에 항만시설, 그 다음에 공항시설 이렇게 합니다. 학구항공, 학교, 그 다음에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보호지구 있습니다.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자연 집단,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 산업유통개발,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 그 다음에 섞어서 복합개발, 이것들 말고 특징개발 있습니다. 방제지구, 자연방제와 기가지방제, 그래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소시, 역일중, 역중생, 학공항공, 자집, 주상광목특, 자시, 방특에서 총 26개로 세분이 쭉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시험이 잘 뜹니다. 시가지는 경관이다. 시가지 경관. 중심지 미관이다. 시가지 경관, 중심지 미관 차이 납니다. 역사, 문화, 보존지구죠. 역사, 문화, 미관지구 중요하죠. 역사, 문화적인 건축물 자체의 미관주지입니다. 그런데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는요. 역사, 문화적인 지역과 시설 일대의 보호 보존. 그래서 이쪽은 역사, 문화적인 건축물의 미관 유지. 이쪽은요. 역사, 문화적인 지역과 시설 일대의 보호와 보존 나옵니다. 보시고요. 중요시설물 하면 뭡니까? 이건 군사시설 보호지구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태계 많이 있는 것이죠. 학교시설, 공용하면요. 행정청 이용시설, 공용목적, 행정청이 필요한 시설 보호지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용시설 보호지구. 자, 그리고 우리 취락지구입니다. 보통은 용도지구는 필요할 때 특정 지역에 위치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요, 취락지구는 특정 용도 지역에 존재한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죠. 그래서 이쪽은 보시면 자연취락지구 어디냐 하니까 보통의 시골 농촌마을, 녹간농자, 보통 시골 농촌마을, 녹간농자에 있는
청사에 정한다 합니다. 그런데 집단 차축 요 장소는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 있는 취락에 정할 수 있다. 차이점 나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보전지 안에 있는 취락 이쪽은요 그린벨트 안에 취락해서 이게 위치가 제한 맞습니다.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이것들 말고 필요할 때 특정을 부릅니다. 자, 자연 방제와 시가지 방제, 시가지 방제 이렇게 하죠. 구분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특정 용도의 쓰임새를 제한한다 해서 용도가 뭐냐 하니까 각종 어떤 청소년 보호와 또 주거 기능 보호를 위해서 유해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지구도 여러분들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역사, 문화, 미관지구는요. 역사, 문화적인 건축물 자체 미관유지다 합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는요. 역사, 문화적인 지역과 시설 일대 보호와 보존 딱 나와야 됩니다. 중요시설물하면 군사시설, 공용시설, 공용 행정청 이용시설 보호지구다. 자연취약지구, 녹관 농자에 위치한다. 집단은요 그린벨트 개발장 안에 위치한다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또 특정 용도 제한주는 청소년과 주거 기능 보호를 위해서 유해시설 설치를 제한한다 이렇게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구입니다. 그런데 용도지구는요 요 정해져 있지만 예외 추가로 더 신설을 할 수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이렇게 10개 있지만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있어요. 보시면 자, 신설할 용도지구입니다. 조례에서요. 조례에서 신설할 용도지구의 명칭과 목적과 제한사항을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다시 정한 것을 도시군 관리기구로 지정 처분을 해주면 해당 그 장소에 신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요. 이것들 말고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할 때 보시면 조례에서 정한 다음에 그들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해주면 신설할 수 있습니다. 단 뭡니까? 추가할 때 조건이 있다.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해당 밑바닥에 깔고 있는 용도 지역, 이 용도 지역, 또 용도 구역에 있는 요 제한들을요 강화하는 신설은 된다.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요 완화하는 신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장 중요하죠. 그래서 용도지구 더 만들어낼 때, 그 지방 조례에서 명칭과 목적을 정하면 더 만들 수 있다 하는데 신설할 때 목적이 뭐냐? 그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에 있는 그 제한들을 강화하는 신설은 된다. 하지만 완화하는 신설은 되어서는 안 된다. 풀 수 없다라는 말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있죠. 세분되어 있다. 세분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세분을 더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미특입니다. 경미터, 경관지구 이거고요. 그 다음에 미관지구 이거하고 특정제한지구 이거죠. 요 세 개 세분되어 있어요. 하지만 더 추가 세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경미특은 추가 세분을 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세분할 때도 보시면 더들 조례에서 세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것은요, 이제 이거죠. 보시면 행위제한 상황은 어떻겠냐? 행위제한 용도 지구에서의 제한상은 다 그 지방 조례입니다. 그 지방 조례로 제한상을 정한다. 이것이 주된 어떤 방식입니다. 방식인데 이 중에서 아는 게 있죠. 여기 있는 고도지구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공항시설 보호지구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취락지구 요 두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지형지구 요거 하고. 요겁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와 그다음에 공항시설 보호지구하고 취락지구와 개발지구는요 달리 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제한상은 조례가 아니고요. 이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계획 정하면 높이를 정하는.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자연취약지구에 어떤 녹관 농자에 있는데 요 장소에서 행위 제한상은요 국토계획법 2법이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제한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집단취약지구 요건요 거리멜터니까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법 여기는 특별법에서 제한한다 이렇게 또 나오고요. 개발 진흥지구는 요 개발을 위해서 세운 각종 어떤 다른 법에 있는 개발 계획에서 제한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요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항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이란 따로 법에서 제한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요 몇 가지 장소를 제외하고는 다 조례입니다. 조례. 하지만요, 요 장소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공항시설 보호주는 공항시설법, 그 다음에 자연취약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집단은요 보시면 그린벨트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이쪽은 개발계획이나 또 지구계획에서 제한한다 이렇게 또 따로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틀이 전부 다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317페이지 용도지구편에서 다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진 사항이다 이렇게 아시고 제가 설명한 것만 딱 보십시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이제 제 3절 편에 이제 용도구역합니다. 용도지역합니다. 자, 이제 이 용도 지역들을 보셨고요. 용도지구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고경미, 보시치계, 방방특이란 기본 틀 속에서 세분 사항들과 그 다음에 그 특징들 하고요. 해당되는 사항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이제 용도 구역이 나옵니다. 용도 구역이죠. 자, 용도 지역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다 결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장소에 대해서 또 다른 제한을 위해서 용도 지구도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만으로 이룰 수 없는 특별한 또 목적이 필요할 때 또 다시 요 일부 장소에 대해서 위에 있는 용도 지역과 지구에 있는 그 제한들을 또 다시 강화 또는 완화 필요할 때 용도 구역을 또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강력한 제한과 아주 강력한 완화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용도구역 딱 보시면 이것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요 종류 구분입니다. 구분. 딱 보시면 이것은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나옵니다. 조정구역. 세 번째 보시면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등장을 한다라죠. 또 네 번째 보시면 도시자연공원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신설되어진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한 것이 마지막에 신설이 딱 되어진 장소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 시, 수, 도, 립에서 5가지 용도구역이 법에 딱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용도 구역의 두 번째입니다. 지정입니다. 지정처분입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요 용도 구역의 지정, 요 처분 결정은 반드시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요 지정은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정 처분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 결정을 만들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라 합니다. 시가와 이것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할 때 한해서 보시면 국토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또 결정하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것이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입지규제 요건 이제 국토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데 결정권자가 보시면 좀 국장, 시도 원칙인데 계획 관련돼서 국장, 그다음에 해양부 장관, 시도 대도시, 그다음에 국장이 결정한다. 이 틀 딱 외우시고요. 그 지정 목적이 뭐냐? 목적도 간단하게 체크하십니다. 목적 간단하게 보십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개발 제한은요 도시 확산이죠. 도시 확산만다. 도시 확산을 막겠다. 확산을 억제하겠다라는 목적입니다. 또 각종 자연 보호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군사상 보안상 개발 제한이 필요할 때도 요 장소가 이제 등장한다랍니다. 그래서 도시 확산 억제, 그다음에 군사상 보안상 합니다. 개발 제한의 어떤 목적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시가와 이건 뭐냐 하면 개발 제한이 아닙니다. 개발을 단계적, 순차적 잘 개발을 도모입니다.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정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걸 위해서 단계니까 일정 시간 유보시킨다 해서 천천히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개발을 유보합니다. 유보해서 유보 기한 하면요. 보시면 5년에서 20년까지 범위 내에서 결정을 딱 한다랍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개발 계획이 나오겠지만 혹시나 안 나온다 해도 요 계획 끝나죠.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해당 그 장소의 지정이 싫어진다. 장소를 해제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해제를 해요. 다음 날. 그다음에 수산전이죠. 수산전의 보호입니다.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다. 보호 육성. 이 보호를 위해서 수산자원이 나오고 있는 그 공유 수면을 보호해야 됩니다. 수면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육성을 위해서 원래 안 되지만 수산자원의 냉동 창고 등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육성을 위해서 인근 토지에도 이걸 결정한다. 그래서 수면은 보호하지만 인근 토지는 공장 지키게 해줍니다. 수산자원 관련 공장을 지키게 해줘요. 그래서 육성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자연이죠. 이것은요, 멀지 말고 도시 내에 도시적이라는 특정 용도적 안에 있는 산입니다. 도시 안에 있는 산에 대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개발을 제한한 것이죠.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산에 대해서 정한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멀리 아닙니다. 입지규제. 요건 도시 내의 낙후자인 장소의 거점 개발해서 도시의 낙후자인 장소의 정비 촉진한다.
아주 정말 밀집한 곳인데 그 삭철가고 다시 멋진 타운을 올린다. 그래서 요건 도시지역 요 안에서 거점 개발을 위해서 도시 내에서 요 장소를 결정한다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역세권에서 세 개 이상의 교차하는 교차지에서 1km 안에 위치한 장소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외울 필요 없지만 주요한 역세권 그 인근 장소에서 고층 빌딩을 지어서 그 지역을 일단 재개발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적인 위치도 간단히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해지면 행위제한 아주 강력한 제한이 붙습니다. 이 행위제한 사항들은요, 요 개발 제한은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법에서 따로 제한한다. 해서 요 법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조정구역 요 장소에 보시면요, 시가와 요 목적에서는 우리 법에 포함되는 국토계획법 요 시행령에서 제한사항을 정하더라. 해서 요 법 내용은 시험에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있고요.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요 장소는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니까 수산자원관리법이란 또 다른 어떤 특별법이 수산자원관리법이란 또 특별법이 있다. 특별법. 그래서 요 다른 특별법에서 따로 관리하니까 법에 포함이 안 되니까 시험에 포함이 안 되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요. 도시자연공원 그것도 보시면 도시공원법, 도시에 관한 공원법, 공원법이 따로 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5번입니다. 입지규제. 요 장소만 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이 특정 계획에서 제한상을 정한다랍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 법인데 요 최소구역 계획은 최소구역 계획이란 이 계획에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특별한 계획을 발표하면 이 계획에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특별법이 다 나와 있죠. 하지만 이쪽은 계획이다라는 또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요 틀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틀. 그래서 요 틀 딱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입지규제입니다. 신설되었는데 이것이 2018년도 말까지만 시행됩니다. 그래서 뭐 따로 볼 필요는 사실 없는데 몇 개만 딱 보시면요. 요 대상 지역에 보시면 오른편 제일 3번입니다. 3개 이상 노선 교차는 결절지에서 1km 안에 위치한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상업적 말고 정비가 시급한 주거나 공업적이다. 이거 체크를 다 해주십시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유의점을 보시면 유의점입니다. 유의점 보시면 앞에는 볼 것이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딱 보십니다. 이 편에서 보통은요, 우리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때 보시면 협의할 때 보시면 보통은 다 30일 내에 회신한다. 협의할 때 30일입니다. 그런데 입지규제 요 장소에서의 사항들은 말입니다. 다 10일 안에 회신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보시면 보입니다. 요 장소는요, 국장입니다. 그런데 국토장관이 시도한테 위임합니다. 위임이에요. 그래서 딴 것이 아니고 변경입니다. 변경 사항 중에 일부를 위임한다. 변경할 때 일부를 위임해서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역입니다. 구역 면적에서 10%, 구역 면적 10% 내에서의 변경 이거고요. 요 계획의 내용 중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결정을 20% 내에서 변경할 때 이때입니다. 이때 보시면요, 시도에서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들 보시면 볼 것이 없으니까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보시고 이제 제 5장 갑니다. 5장. 자, 5장은 도시군 계획 시설, 도로, 철도 등을 지을 때에 그 결정되는 과정하고요. 공사는 사업 시행 절차 일반이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자, 양이 조금 작은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삭제 설명했습니다. 이제 제 5장 갑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도 시험에 2문제, 3문제가 나옵니다. 중요한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보시면 각종 어떤 법에 보시면 기반시설 참 많이 열거합니다. 기반시설 있다. 기반시설 열거합니다. 열거를 하는데 이것이 해당 그 도시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필요한 것이 이것을 설치가 필요하다 합니다. 또요, 어떤 것은 있는 시설을 정비해보자. 또 어떤 것을요, 개량해보자 합니다. 이를테입니다. 이 많은 설비들 중에서 필요한 시설 설치해보자. 또 정비하자. 개량하자. 결정한다. 이 결정은 전부 다 뭐하냐? 바로 도시군 관리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시설 설치할 것들, 정비할 것들에 관한 그 종류입니다. 계획을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 도로를 어떤 장소에서 어떤 크기로 해서 이것들에 관한 각종 어떤
종류입니다. 시설 종류 하고요. 위치입니다. 위치, 노선도, 그 다음에 규모입니다. 배차선 규모를 다 정합니다. 요걸 통해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 명칭이 바뀝니다. 명칭이 바뀌어요. 도시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진 시설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 명칭이 딱 바뀌어요. 도시, 예, 군, 계획 시설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랍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기반 시설 중에서 설치해보자라고 결정이 딱 되어지면 명칭이 도시, 계획, 시설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면요, 시설 결정이 된 토지 부지입니다. 부지는 앞으로 시설 공사 할 것이니까 당장 매수 수용이 안 되어도 이 부지에서는요, 새로운 어떤 건물의 건축 행위와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공작물 설치가 안 된다 이렇게 법에서 제한을 딱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사업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예, 나와 있죠. 지상, 수상 등의 각종 기반 시설 설치할 때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등을 다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장을 또 가보세요. 자, 그럼 관리입니다. 관리. 시설 설치했다. 설치가 딱 되어진 시설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국가에서 설치했다랍니다. 그럼 대통령령에서 관리상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중앙관세의 장들이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설치를 한 것들입니다. 한 것들은요, 보시면 요 상들은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설치한 시설 관리는 대통령령인데 내용에 보니까 중앙관세장이다. 그런데 지방에서 설치하면요, 그 지방 조례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를 하십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2번 보상 나왔죠. 보상 나오면요, 그럼 시설 일단 보상은 어떻게 하냐? 보상은 보시면 따로 특별법에서 따로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따로 법으로 정한다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 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수 청구 상당히 중요한 상이죠. 보겠습니다. 자, 시설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 당장 토지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지에서 건물의 건축을 못하게 이렇게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되고 난 이후입니다. 이후에 10년 되어도 보시면 해당 사업이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요 사업 시행 절차 단계에서 보시면 실시 계획서이 또 안 되어 있다랍니다. 인가도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다. 이럴 때입니다. 이렇게 제한해도요, 해당 부지가 현재입니다. 현재 논이다, 산이다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방치가 딱 되어지면 시설 땅 중에서 지목이 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만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건물 짓는 토지인데 건물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제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일 때 안에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 땅을 사달라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 청구는 이제 해당 그 도시의 장, 특광시장한테 통과한다. 특별시, 광역시, 해당 시화군한테 통과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사업 시행 절차에서 시행자 있다 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관리 업무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매수 청구한데도 매수에 응해줄 업무가 없습니다. 업무가 없어요. 업무가 없다. 업무는 없지만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안에 매수한다. 또 매수 못하겠다라고 거부입니다. 요 거부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신청한 자한테 여부는 통보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근데 통보한 것이 무엇이냐? 매수한다고 통보를 딱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매수한다 했으면 요 매수한다 통보를 한 날부터입니다. 요 통보를 한 날부터 이제 2년 안에 실제 현금 매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단 돈이 없어요. 그러면 매수가 지연될 수도 있다. 랍니다. 처음부터 매수하지 않겠다 하거나 또 매수가 지연됐다 합니다. 그럼 다시입니다. 이때 보시면 다시 개발 행위허가입니다. 허가 받아가지고 허가를 딱 받고 나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랍니다. 이때 이용상 보시면 공작물 설치하게 해준다랍니다. 뿐 아니고 건물의 건축을 허용하는데 건축이 다가 아니고요. 이 건축물 건축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건축 허용되는 범위 딱 보시면 일단은요 3청 이하일 것이다. 3청 이하일 것이다. 그러면서 건물의 서임서입니다. 순수한 협의에 단독주택을 짓게 해준다랍니다. 뿐 아니고 권리생활시설 점포겠죠. 이것을 1종, 2종 다 하게 해주겠다 나옵니다. 하지만 또 이 2종 가운데에서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방,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이것은 안 된다. 단안, 노단은 안 된다. 단란, 안마, 노래방,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이것은 안 된다. 합니다. 자, 또 매수입니다. 매수할 때도 원칙입니다. 현금 매수가 원칙이다. 현금 매수입니다.
그런데 또 가름에서 또는요 시설 채권 지급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 지급은요 매수 업무자가 누구냐? 매수 업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보시면 할 수 있다 해도 일단 원한다, 희망한다, 원하면 줄 수 있다, 원하면 줄 수 있다 나옵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입니다. 원치 않아도 3천만 원까지는 현금입니다. 3천만 원까지는 현금이래요. 근데 3천만 원 초과되는 어떤 금액인데 해당 토지가 딱 보니까 부재 부동산 토지이다 합니다. 또 법인 사업자의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강제 채권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보시고요. 요 채권 상기한 10년이요. 10년을 넘지 못하는 범위 안에서 그 발행하는 지방 조례에서 상환 조건 등을 정한다. 이게 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몇 총입니다. 중요한 사항이죠. 지금 참 잘 듭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번 넘어가십니다. 이제 4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큰 4번입니다. 실효등이 나왔습니다. 더 나가서 20년 사업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가서는 그 다음날 요 시설 결정이 되어진 것이 이때 가서 그 다음날 실효 같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검토해 2번부터 쭉 나오네요. 요 상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0년 되어도 시행한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자, 첫 번째 10년, 두 번째 10년 하나 더 있습니다. 10년 되어도 역시 사업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요. 특히 이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시설을 제외하고입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해서 제외하고 입니다. 그 외일 때입니다. 그 외일 때는요.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요. 요 사실을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에 요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방의회에서는 요걸 접수를 딱 받으면요. 이때부터 90일입니다. 90일 안에 지방의회 내외에서 심의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해제하자, 해제할지 말지를 이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만 해제하자 하고 지방의회 내부에서 결정을 딱 했습니다. 결정했으면 이 사실을요 특광기관한테 해제 공고입니다. 해제할 것을 해제 결정했으니까 권고할 수가 있다랍니다. 요 공고를 딱 받으면 이 특별시와 광역시는 직접요 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일단요 공고 1년 내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는 결정을 못합니다. 못하니까 해제를 위한 입안 준비해가지고 도지사한테 해제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줍니다. 요 신청이 들어오면 이때부터 1년 안에 도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가 신청을 받아서 해제할 때는 지방의회에서 이 공고서면 온 날이 아니고요. 해당 시장 군수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이 날부터 1년 내에 해제 결정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와 인천시는요. 해제 권고서면 들어온 날부터 1년 내에 해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차이점이 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4번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십니다. 다시 정리가 되어진 표도 하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이번에 신설되어진 해제 신청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우리 톡 밑에 보시면 5번에 있죠. 해제 신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십시오. 간단하게. 상세히 볼 필요 법상이 아닙니다. 자,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 경우도 첫 번째입니다. 10년 되어도 사업 시행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앞으로 남은 기간 보니까요. 신료시까지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겠다라고 확인 딱 되어져. 아직 단기별 집행력도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분들이 입안권자입니다. 한테 해제를 위해서 이 해제를 위해서 입안해달라 이렇게 입안 신청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요 신청이 있으면요 3개월 안에 입안권자는요 해제 입안을 위한 입안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입안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준다. 그럼 다시 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토지 소유자 안 해주면 다시 해제를 위한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자한테 해제 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때는요 2개월 안에
그 여부를 결정도 통보를 딱 해줍니다. 해도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할 때는요, 이제 그 다음번입니다. 소유자분들은 이제 해제 심사입니다. 해제 심사 해달라 라고 이제 신청을 또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한테 신청할 수 있다. 요 3단계입니다. 그래서 해제 위반 신청이 있으면 3개월 내 여부 결정 통보. 결정의 신청은요, 2개월 내 여부 통보. 해제 심사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보십시오. 보시면 되는 상입니다. 여기는 볼 거 없습니다. 위반 신청 3개월, 결정 신청 2개월 안에 여부 통보해 둔다. 요 상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또 넘어가십니다. 자, 2절편입니다. 이제 제2절편에 공동구 보이네요. 보겠습니다. 공동구 시설. 자, 우리 도로 밑에 거대한 터널 딱 뚫어가지고요. 도로 밑입니다. 도로 밑에 이제 터널 속에 보시면 한쪽이 보니까 이쪽은 뭐 상수도, 하수도, 중수도, 가스관. 이쪽은요 전기 케이블 난방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요, 뭐가 문제 있다. 문제 있으면 땅을 파지 말고 안에 가시면 차근히 안에 가서 딱 보아주면 어디가 빵꾸 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있는 어떤 시설 한쪽에 다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이용하면 참 도로가 깔끔해지고 저기 아주 멋진 지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구죠. 공동구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무시하게 많은 돈 듭니다. 그래서 저 비용이 엄청 듭니다. 잘 설치를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구 시설입니다. 근데 어떤 사업장이 나올 때는 그런 고민하지 말고 어무적으로 해라. 어무적 대상 지역이 있다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면적이 200만입니다. 200만 정도 초과하는 아주 거대한 사업한다랍니다. 뭐냐 보니까요, 그 사업장을 딱 보니까요, 사업장이 뭐냐라고 딱 보니까 이제 보시면 도정택 공경청일대 그렇다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구,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도청이전 신도시사업입니다. 도청 신도시사업 할 때 도정택 공경청 사업을 요 면적 200만 초과할 때는 처음부터 설치해라. 업무를 부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 가보시면요, 이제 바로 정리콕 바로 위에 3번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요, 투입했으면 이제 이것이 생겼으면 요 안에 집어 넣어야 될 시설을 어무적으로 다 집어 넣게 되어요. 어무적으로 다 수용해야 된다. 수용의 업무를 딱 부여합니다. 그런데 요 수용 전에 공동구 협의회 심의가 필요한 심의 대상이 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갔었죠. 그래서 보니까 요 중에서 가스관입니다. 또 하수도관입니다. 하수도관. 요 두 개는 이제 심의에서 수용을 한다. 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도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해서 보시고 이제 설치할 때 비용 문제죠. 비용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 많은 비용 듭니다. 이 비용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옵니다. 보시면 이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요, 설치할 때 드는 설치 비용이고 그 다음에 관리할 비용이다. 합니다. 그죠? 요 설치 비용은요, 설치 비용은 보시면 요 설치 비용은 요 비용은 딱 보시면 요것은 이제 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해당 사업의 시행자와 또 앞으로 요 시설 이용할 자 전문자입니다. 점령해서 설자 점령 예정자입니다. 요들이 함께 부담합니다. 그래서 설치 비용은요, 시행자와 점령할 자들이 함께 같이 공동 부담한다. 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관리입니다. 관리입니다. 관리는 보시면 해당 도시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해줘요. 해주지만 관리할 비용이다. 비용. 요 비용 부담. 요 비용 부담 관리는 도시가 해주지만 관리 비용은요, 점용해서 쓰고 있는 자들이 요것을 부담한다. 그래서 설치할 때 설치 비용, 요것은 보시면 시행자와 점자 공동 부담이냐. 그런데 관리할 비용, 요것은 뭐냐, 점용하는 자가 요 비용 부담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관리는 시에서 해주지만 관리 비용은 점용자들이 면적 비례해서 부담한다. 요 문제도 같이 보십시오. 자,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보시면 그 내용들이 관리와 관리 비용. 관리는 특광시군이 해준다. 하지만 관리 비용만치는 점용자가 면적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보이네요. 네, 이거 보겠습니다. 자, 광역이란 말 딱 뜨면 일단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두 개 이상의 어떤 도시에서 뭘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설 이 말 딱 나면요, 두 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서 설치하거나 또는요, 한쪽에 설치했지만 같이 이용한다, 공동 이용한다, 이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역시설 설치합니다. 설치할 때의 설치 결정은 어떻게 하냐? 설치.
요건요, 이것도 보시면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친다 해도 원래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요거 설치하듯이 한다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하듯이 결정은 딱 한다 얘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요, 설치할 때도 얘기가 나온다 합니다. 예. 국가가 설치할 때는요, 따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이 할 수 있다가 나옵니다. 나와요. 그다음에 지방입니다. 지방에서 할 때입니다. 할 때는요, 이제 요때 보시면 이것이 같은 도 안에 있다 합니다. 이럴 때는요, 해당 시장 군수가 같이 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설치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요, 도가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이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이제 일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원칙은요, 지방에서는 협의입니다. 협의해서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할 때 도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박스에 지금 원칙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법 나와있죠. 국가 계획으로 설치한 것은 따로 법인을 설립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에 1번 딱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이제 지구 단위 계획상이 나왔네요. 자, 이 상은 또 묶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이것은 이제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이제 보겠습니다. 6장을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이것도 설명이 아주 중요한 어떤 상들이 참 많이 담겨 있죠. 보겠습니다. 해서 특정 도시 안의 일부입니다. 특정 도시 지간에서 일부 장소를 딱 정해서 이 장소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도로를 이렇게 탁탁하게 놓겠다. 계획을 딱 세우고요. 그 사이사이에 어떤 멋진 어떤 공원도 꾸민다. 공원도 멋지게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도 아주 크게 지어놓고 그다음에 아주 멋진 건물들을 아주 멋지게 이 경관에 맞게 아주 멋지게 해서 고층타운을 다 이렇게 올리고, 그죠? 고층타운을 다 올리고, 저 다시 중층의 아파트 다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고층을 올린다. 아주 멋진 어떤 지역을 이렇게 창출시킨다. 멋지게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서 모든 토지마다 어떤 건물을 이렇게 지으세요. 멋지게 지어라. 또 이렇게 낮게 지어라. 이렇게 다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이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죠.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 멋진 이런 계획은요, 도시 전체는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장소만 일부를 딱 정해서 일부 장소에서만 이렇게 딱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부 장소에서 이런 일부 장소에서 아주 멋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계획이 나오는 일부 장소죠. 일부 장소. 요 일부 장소가 뭐냐라는 게 바로 이것이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장소 딱 정해서 요 장소를 멋지게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정 처분하고요. 요 계획 수립 둘 다입니다. 둘 다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요걸 통해서 일반 결정을 통해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수립 요 두 가지만치는 해당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가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요. 그러면 보시면 다 멋지게 개발을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곳은 다 이제 멋진 장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역입니다. 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요거 지정을 나옵니다. 지정. 그러면 요 장소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발할 곳은 다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원칙입니다. 원칙은요, 지정을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개발할 곳은 다 정할 수 있어. 그냥 여건이 좋아지면 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제한 받은 것이 풀렸다. 각종 어떤 여건이 하여튼 좋아지면 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요. 이건 절대 외울 수 없고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표현 나올 때는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꼭 나옵니다. 하여야 한다는요, 딱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의무적 대상적이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금 하여야 된다. 라면 요 적이 아니면 절대 이 표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참 많아요.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여야 한다라는 이 표현 딱 나오면 반드시 요 장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아닌데 하여야 한다면 다 X처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지금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에서 하던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또는요, 택지 개발 지역에서 하던 사업이 끝이 나세요. 그래서 정택입니다. 정비 사업구역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던 사업이 끝났습니다. 입주됐다. 이 사업이 끝났으니까 입주했습니다. 입주됐어요. 입주했는데 이 끝난 곳입니다. 끝난 곳입니다. 그때부터는 요 사업이 완료입니다. 다 끝났어요.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10년 경과되어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던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10년 경과되어진, 입주 끝나고 10년 지났다. 그죠? 그래서 정택이 끝나고 10년 지난 장소는 다시 리모델링과 재설계마를 받기 위해서 다시 또 결세운다 합니다. 그래서 정택이 끝나고 10년이라는 표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입니다. 시가화. 또요, 저쪽 보니까 공원입니다. 공원. 자, 요 장소가 제한받던 곳입니다. 제한받던 곳이 풀렸어요. 시가 조정구역과 공원이 풀렸다. 해제가 되었어요. 해제가 딱 되었는데 해제되어지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되어진 면적이 얼마냐 하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딱 나왔답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가 딱 되었는데 해제되어진 그 면적이 30만 이상이다 할 때는요, 인근 장소의 개발 탐구가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녹지입니다. 녹지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이 딱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그러면 좋아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해제 변경되어진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바로 인근에 있는 녹지는 다 보시면 주상공업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근에 있는 주상공업체가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 녹지가 크게 바뀌었다 할 때 그 면적이 30만이다 하면 지금 해서 개발을 동원시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입니다.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던 사업이 종료되고 난 날로부터 10년 경과. 그다음에 시가화 공원에서 해제되었다. 그때 30만 이상이다. 또 녹지가 주상공업지역이 되었다. 30만 이상이다. 그래서 정택이 끝나고 10년, 시공 해제 30만, 녹주상공 30만 이상이 되어지면 지정은 하여야 한다랍니다. 여기 있는 요 지역 조건을 못 갖추고 요 면적을 못 갖추면요, 할 수 있다는 말도 하야 된다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 나오면 반드시 여기에 걸려야 하야 한다지, 요것이 아니면 전부 다 할 수 있다 하야 된다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 문장에 보시면 그게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오른편에 보시면 나와 있죠. 할 수 있는 지역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장을 또 넘어가세요. 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괄호 3번에 하야 한다. 별표 딱 치시고 외워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야 한다. 꼭 여기 요 조건을 갖춰야 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4번 가세요. 4번에 이제, 자, 그럼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이다. 도시 지역이 아닌 곳, 비도시입니다. 비도시에도 개발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비도시도 개발을 위해서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 합니다. 할 때 요건이 있다. 요건입니다. 요건도 이제 갖춰야 된다라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 하고 보니까요, 목적이 아파트 주택단지 하고요, 연립주택입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짓겠다 합니다. 이때입니다. 일단 도시 위에서 단지가 나올 때 규모가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안에 집어넣기 참 많습니다. 학교, 무슨 슈퍼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외에서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때는요, 그 면적이 타운, 멋진 타운 나오게 하기 위해서 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도시 외에서는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가보니까 초등학교는 이미 갖추고 있더라. 또는요, 수도권 오른편에 있는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장소 안에 있다랍니다. 이때는요, 면적을 10만 이상만 되게 이렇게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또 완화시켜 줍니다. 자, 또입니다. 아파트 말고 기타, 창고, 공장 등 기타 개발을 위한 목적이다 할 때는요,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 포함되지만 30만 이상, 이것이 아니면 3만 이상인데, 아파트 연립이 일자 할지라도 가보니까 학교 시설 초등학교 갖추고 있고 자연 보존권역 안에 있으면 10만 이상만 되어도 되겠다 이렇게 완화시켜 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또 면적이 30만, 10만, 3만이 나오면서 요 토지 지역들의 용도 지역을 또 제한합니다. 그래서 요 면적 가운데에서 50%보다 반 이상은요, 전부 다 계획관리 지역안에 위치해라 합니다. 계획관리 지역안에.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장소가 포함되고자 할 때는 생산관리와 보전관리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때는 30만 이상, 또 기타 3만 이상, 아파트 1렙인데 초등학교가 있다 할 때 10만 이상인데 그 땅의 면적 반 이상이 계획관리다. 그 기타 장소는요, 생산과 보존관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합니다. 이 목적은요, 농림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미 미리 결정이 되어져 있는 개발 지형 중입니다.
이때 보시면 요 장소에서 요 장소가 특정 용도 지역에 위치하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하니까 주거 개발 지정 지구입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전부 다 100%다. 계획관리에 위치해라. 계획관리에. 그다음에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이면 계획관리도 물론 괜찮고 그다음에 생산관리도 된다. 그다음에 농림지역도 된다. 이렇게 좀 더 확대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관광 휴양개발 이런 도시지역이 아니면 다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주거개발 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안에 그다음에 산업유통은요 전부 다 계획관리 또 생산관리 농림지역 안에 되고 관광 휴양은 이제 비도시면 다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요 장소 안에 위치하면서 요 목적에 의해서도 30만 또 10만 3만 원 갖춥니다. 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좀 더 강화시키는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보시면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딱 정하고 나서 개발을 도모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또 2번에 나와 있죠. 자, 용도 지역에 딱 위치한 개발 지정지구 일대 안에서 정할 수 있다 해서 주거 개발은 이제 딴 건 볼 필요 없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산업유통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변행 법령이란 요 하나의 또 칸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3번 보시면 용도 지구를 또 폐지하고 그 용도 지구의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일 때는요. 그 위치 또 면적 등 제한 일치를 밟지 않고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시고요. 자, 제 2절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